다음 수학 블럭은 상수 블럭이 나왔어요. 요것은 잠깐 프로그래밍 도구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 자, 변수라고 써 있고 상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상수라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열쇠로 잠겨져 있는 표시가 보여요. 그럼 상수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콘스탄트, 이것은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서 상수라는 거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수는 이 장소에다가 어떤 수를 보관해 두는데 그 수를 프로그램 수행 도중에 적당하게 다른 수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게 변수예요. 즉, 이것은 값을 라이트도 할 수 있는 저장 장소이고 이것은 저장 장소인데 라이트는 못하고 리드만 할 수 있는 저장 장소입니다. 이것은 리드 라이트 가능, 이것은 리드만 가능. 그러면 프로그램 수행 중에 바꿀 것도 아닌데 그냥 3이 필요하다. 그럼 3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 상수 블럭에다가 3을 보관해 놓고 그걸 끌어다가 써야 되느냐? 그 경우는 프로그램 안에서 요거 잠시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프로그램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소리를 내요. 헬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처리를 하다가 또 다시 헬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로우 말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해요. 하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또 다시 소리를 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조그만 소리로 내면은 적당할 것 같아서 모든 거의 볼륨을 다 20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확 트인 장소에 가서 맥시멈 볼륨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소리 낸 블럭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다 100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20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을. 그런데 이때 상수 블럭을 사용해서 상수 블럭에다 20을 넣어놓고 그 값을 꺼내서 다른 모든 볼륨에다가 똑같은 값을 넣어놨다면 그 받아들인 곳에서는 다 이 상수 블럭에서 꺼내준 값을 사용해서 볼륨으로 켜기 때문에 내가 볼륨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수 블럭 하나만 조절하면 전체 볼륨이 조정이 되겠죠. 그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상수라는 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수여서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를 미리 열고 같이 볼게요. 봅시다. 이 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과 그 아랫줄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상수 블럭을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한다. 실행시키지 않고 먼저 검토한 다음에 요거의 변형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리는 조향 블럭이에요. 그런데 조향 블럭인데 곧바로 달리다가 왼쪽으로 달리다가 곧바로 달리다가 하는데 세 개 다 그 파워는 30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 파워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80 정도로 빨리 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이 세 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80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요 앞에다가 상수 블럭 30을 넣고 거기에서 꺼내서 파워 값들을 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80으로 바꿔서 좀 세게 달려야 되겠다라고 치면 여기만 80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해설도 그러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리는 것보다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요거를 소리내는 블럭 3개를 이어 붙이고 그 볼륨을 상수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프로그램 편의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그리고 정말 얻어지는 것밖에 없고 잃는 거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수 블럭을 하나 사용해요. 볼륨을 조그맣게 하려고 2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는 처음에는 헬로우를 얘기해요. 헬로우를 이 볼륨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해서 끌었어요. 헬로우 말고 뭐 다른 적당하게 아무거나 예, 블루라고 역시 같은 볼륨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yellow라고 네, 옐로우라고 얘기하는 블럭에도 역시 사운드는 여기 상수 블럭에서 갖다가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카메라 켜지 않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예, 조그만 소리로 들렸죠? 볼륨 20으로.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 해야 되겠다. 60으로 바꿨어요. 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네요. 아주 큰 소리로 해볼까요? 예. 그래서 소리 조정을 하는데 여기 상수 블록 하나만 수정하면 바로 다 적용이 된다는 거를 편의성을, 유용성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상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 블록에서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상수 블록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요. 지금 여기는 일렬로 쭉 이렇게 늘어서 있으니까 이게 선이 이렇게 가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고 복잡도를 높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바로 전 예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좀 가볼게요. 네, 이런 프로그램 막 얼기설기하고 복잡한데 이 와중에 상수 블럭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어, 복잡도를 더 높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상수 블록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서 초보자에게는 분석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블록을 표현하는 이 와이어링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누구라도 잘 읽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 얻는 거, 잃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한 거라면 이걸 사용하는 게 무조건 더 낫다고 보는데 블럭으로 사용하는 블럭 코딩이기 때문에 상수를 넣었을 때 이 선 때문에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수 블럭입니다. 변수 블럭에 대해서 하기 전에 변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상수가 나왔어요. 상수는 리드만 되는 상태이고 변수는 똑같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리드도 되고 내가 거기다가 라이트도 됩니다. 변수는 순서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문이 있으면 내가 뭔가 저장할 게 있으면 이름 하나를 정해놓고 그 이름에다가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썸에다가 처음에 0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은 뭐냐 하면 썸이라는 이름의 저장 장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0이라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썸이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 흐름에 따라서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블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값이 0이었던 것이 1로 바뀌는 겁니다. 또 프로그램 수행이 쭉 가다가 썸에다가 1000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값 지우고 대신에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영역을 잡아놓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고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값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변수인 거죠. 예, 여기까지가 변수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변수의 형태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텍스트와 정수와 논리값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논리값은 아시는 대로 true, false, 정수는 아시는 대로 정수예요. 양수, 음수, 0.
그리고 텍스트는 문자열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타입이 나뉘어지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나마 타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해서 나눠서 써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분류해서 이 세 가지 타입을 나눠서 씁니다. 텍스트 형태의 변수냐, 정수 형태의 변수냐, 논리값 형태의 변수냐. 예를 들면 썸에다 처음에 0을 넣어서 이렇게 쭉 쓰다가 나중에 썸에다가 어떤 문자열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로 여기다 뭐 이런 말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좀 개념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썸이라는 장소는 정수형 정수형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건데 거기다 갑자기 텍스트 형태를 갖다가 넣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한번 정수형으로 마련된 변수는 계속 정수형만 담는 데 사용한다. 또 텍스트형으로 처음에 마련된 변수에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만 담는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하나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텍스트 형태로도 쓰고 정수 형태로도 쓰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sum equal 0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의 한 칸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고 정수나 논리값을 여러 개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3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수 형태 3개여서 10, 20, 30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선언하는 형태를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배열에는 정수 배열과 정수 배열과 논리 형태의 배열, 논리값이 여러 개, 정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배열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수라는 것은 메모리상의 특정 영역을 잡고 거기에 이름 붙여 놓는 게 변수다. 그리고 이 메모리 영역은 read, write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영역은 이 세 개 타입 중에 하나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 코딩 환경에서 변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변수 블럭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전에 설명한 그러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좀 전에 하던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할게요. 메모리 영역을 잡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인다 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까지만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 쓰이는 것이 변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sum 이렇게 쓰여 있으면 나는 지금 s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블럭이. 또 여기에 다른 이름, 뭐 n이라는 이름이 적히면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다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 블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히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변수를 액세스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수는 리드만 되지만 변수는 리드와 라이트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것은 여기서 모드로 표시합니다. 모드로 이렇게 연필로 쓰는 표시가 라이트, 책을 펴보는 이 표시가 리드한다는 라이트. 라이트 W죠. 예, 라이트, 그 다음에 이것이 리드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것은 형태예요. 텍스트냐, 정수냐, 논리냐. 그래서 텍스트는 이렇게, 정수는 이렇게, 논리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 이 양쪽에 있는 세 개씩으로 라이트 세 개 타입, 리드 세 개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은 배열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배열의 특정 원소를 쓴다, 읽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배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남겨놓고 여기에서 변수를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변수를 사용할 때 리드 라이트가 다 자유롭다고 했지만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 놓지 않았는데 먼저 읽기를 먼저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변수 사용을 할 때는 처음에 라이트를 1회 하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무조건 처음 등장하는 블록에서는 라이트를 하게 돼 있어요. n에다 0을 라이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에다 0을 라이트 한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라이트 한다. 그럼 n을 읽어서 그 읽어낸 값에다 플러스 1을 해서 이것도 수학 블럭이죠. 플러스 1을 해서 그걸 다시 변수 블럭해서 n에다가 라이트 하는 블럭에다가 라이트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 블럭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코딩을 할 때보다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복잡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도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개념에 맞춰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수행 예제인데 변수를 사용하는 수행 예제, 본격적인 것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 작업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n에 2를 넣고 n이라는 변수를 잡으라는 얘기죠. n에 2를 넣고 n을 2씩 10까지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2, 4, 6, 8, 10까지 하는 거예요. 증가시키면서 n의 변화되는 값을 1초씩 디스플레이 하래요. 그럼 2가 1초 동안 보이고 4가 1초 동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이 1초 동안 보이고 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먼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순서대로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스타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에 2를 넣습니다. 넣고 이제 루프 블럭이 시작이 되는데 루프 블럭은 어떤 조건일 때 나가나요? 우리의 음, 프로그래밍 그 블록 코딩의 루프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루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루프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여기서 조건 테스트를 하는데 이 조건이 참일 때 밖으로 나가요. 참일 때 나가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도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뭐뭐냐라고 물어봐서 yes면 나갑니다. 놓으면 되돌아가서 계속합니다. 되돌아가서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요. 그럼 뭐를 물어봐서 뭐가 yes가 되면 나가야 되죠? n이 10보다 n이 10보다 크면 나가야 되죠. 10까지는 도르라고 했으니까 10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가야겠네요. 그래야 12가 보이지 않겠죠.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가라.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재의 n의 값을 화면에 보이고 그러면 어, 여기서 n을 출력 먼저 해봅시다. 현재의 n의 값 그러니까 2를 출력하는 거죠. n을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코딩으로 할 때는 n equal n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만 블록 코딩으로 할 때는 이 n을 읽는 블럭을 하나 써야 되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는 이거예요. n equal n 플러스 2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n이 처음에 2인 상태로 출력하고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1초 1초 대기 해서 n을 출력한 것을 1초 동안 보고 그 다음에 2를 더하고 10보다 커졌나
10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서 n을 더했으니까 여기서 10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10을 보이겠네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하면 안 되고 10보다 크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4가 되면 10보다 크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6, 7, 6, 8, 10까지 됐어요. 그래서 8을 보이고 n이 10이 됐어요. 그러면 n이 1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10을 보이고 12가 돼요. 그 다음엔 n이 10보다 크니까 yes니까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렇게를 지금 글자로 썼을 땐 간단한데 변수 블럭을 쓰면 많이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 간단한 로직을 먼저 변수 블럭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먼저 여기 루프가 준비되어 있네요. 루프도 우리 필요하니까 그냥 놔두고 요 앞에다가 먼저 변수 블럭을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이고 처음엔 써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변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n이라고 우리 지금 n을 쓸 거니까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n에다가 0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0을 쓰지 않고 2를 써야 되죠. 이렇게 했을 때 n에다 2를 써야 되잖아요. 2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 루프로 들어가서 n을 출력합니다. 봅시다. 루프로 들어가서 n을 출력합니다. 유선으로 텍스트로 5,5에다 출력하는데 여기에다 유선으로 넣어줄 것은 n을 읽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요건 n을 쓰는 블럭이고 그럼 n을 읽는 블럭을 한번 여기다 넣어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같은 n으로 맞춰주면 여기 이거 n이고 n이고 같은 n이잖아요. 그럼 블럭이 달라도 똑같은 n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읽고 쓰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읽어야 되겠죠. 숫자 형태로 n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유선으로 바꾸고 그것을 여기다가 줍니다. 그럼 현재의 n 값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초 유지 보여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초 대기 n equal n 플러스 2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n을 읽는 블럭 그 다음에 플러스하는 수학 블럭 그래서 그 플러스하는 수학 블럭의 결과를 n을 쓰는 블럭에다가 제공하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세 개의 스텝으로 해봅시다. 여기 n을 읽는 블럭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컨트롤해서 갖다 놓을게요. n을 읽는 블럭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 요거는 연결 끊기 그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n을 읽는 블럭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학 블럭 n 플러스 2를 해야 되죠. 플러스 수학 블럭을 두어서 수학 블럭에다가 요것을 제공하고 n 플러스니까 그대로 두고 n 플러스 2를 합니다. 이것을 n을 쓰는 블럭이 여기 있죠. 이거를 어, 컨트롤해서 가져와서 n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요거의 결과대로 씁니다. 그럼 이 세 개가 합해져서 n equal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하려던 거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테스트해야 되는 건 n이 10보다 크냐를 테스트해서 루프를 계속 돌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돼요. n이 10보다 크냐라고 하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되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뭐가? 여기에서 n을 썼죠. n을 쓴 다음에 바로 n을 읽어야 되겠죠. 읽습니다. n을 읽어낸 결과가 n이 10보다 크냐? n이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두 개의 블럭으로 n이 10보다 크냐 그 결과를 이쪽으로 주기 위해선 얘가 논리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n이 10보다 크냐가 true가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예, 10까지 보이고 딱 끝났죠. 1초씩 10까지 보이고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리할 것 n equal 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n을 읽어서 수학 블럭으로 더해서 결과값을 n을 쓰는 블럭으로 이렇게 끝마친다. 그 다음에 n이 뭐보다 크면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이 루프는 논리값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고 요 앞에서 n을 읽어서 n이 뭐보다 크냐라는 논리 블럭이랑 붙여서 루프 테스트에다가 건네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예제로 가봅시다. 자, 다음 수행예제 6.10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단계는 좀 전에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것이에요. 봅시다. n에 2를 넣고 n을 2씩 10까지 증가시키면서 n에 변화되는 값을 1초씩 디스플레이 출력한다까지 우리 했어요. 이때 각 단계에서의 n의 값, 즉 2, 4, 6, 8,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의 n의 값을 썸에 저장했다가 썸에다가 차례대로 다 어, 더하라는 거예요. 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2를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엔 거기다 4를 더해서 6을 갖고 있다가 거기다 6을 더해서 12를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2에서 10까지 짝수를 쭉 썸에다가 더해 놓는 겁니다. 저장했다가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5초간 썸을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썸이라는 변수를 두 개 써야 되는 것이죠. 썸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n의 각 단계의 값을 모두 썸에다가 더해놨다가 루프를 빠져나오고 나서 썸을 5초간 출력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럼 썸에다가 n을 더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더라도 먼저 썸이라는 변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변수를 추가합니다. 썸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쭉 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n을 그냥 넣고 시작할까요? 네, 처음에 그냥 0이라고 해놓고 여기 들어가서 어, n의 값이 디스플레이 되기 직전에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되기 직전에 눈에 보이는 숫자마다 다 썸에다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sum equal sum 플러스 m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봅시다. n equal n 플러스 2는 이렇게 했어요. 세 블럭으로 되었죠. 그러면 sum equal sum 플러스 n도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 볼게요. 이 세 개를 Shift 키를 누르고 자 여기 선택 Shift 키 누르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나란히 선택된 것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쪽으로 세 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 여기 썸에다가 쓰는 것이죠. 아이고 여기 썸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썸에다 그리고 뭘 읽어서 썸 플러스 n을 썸을 한번 읽어야 돼요. n을 읽는 블럭을 자 이렇게 해서 썸을 읽고 n을 읽어서 두 개를 합해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n이고 여긴 썸이죠. 그럼 n하고 썸을 더해서 어디다 넣어요? 썸에다 넣어요. 그럼 요거 네 개의 블럭이 sum equal sum 플러스 n이 됩니다. 되었죠? 그런 다음에 현재의 n값을 1초간 보이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썸을 초기화 시켰고 n의 각 단계의 값을 모두 썸에다가 더해 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여기 조그만 요 세모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화면이 옆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할 일은 이 다 끝난 다음에 루프 빠져나온 다음에 뭐를 보여요? n을 보이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블럭처럼 끌어다가 시프트로 아니 컨트롤로 끌어다가 여기다 놓습니다. 자, 썸 값을 아이고 썸 값을 읽어다가 보입니다. 보이고 5초간 대기해야 되겠죠? 공간이 모자라요. 자, 뒤에다 붙였습니다.
5초간 대기합니다. 그러면 썸이 잘 나오나 한번 봅시다. 다시 카메라 켜고 수행. 둘, 셋, 넷, 1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나옵니다. 2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30 맞나요? 맞을 거예요. 더해보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예제 6-10을 자, 여기 예제 6.10이 조금 변수를 처음 배우자마자 6.10부터 딱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작업까지 이번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행 예제 6.10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